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흑설공주 이야기 이경혜 지음 뜨인돌 어린이.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이었다.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왕비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왕비는 하얀색을 유난히 좋아해서 커튼도 침대보도 아기가 입을 옷도 모두 하얀색으로 만들었다. 이 왕비가 바로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그 유명한 백설공주였다. 우리 아기도 나를 닮아 눈처럼 하얀 살결을 지니겠지? 왕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창밖으로 검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것도 다른 곳에는 여전히 흰 눈이 펄펄 내리는데 왕비가 앉아있는 그 창밖으로만 반짝반짝 검게 빛나는 눈이 내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왕비는 놀라서 창문을 열고 손바닥에 검은 눈을 받아보았다. 하얀 왕비의 손 위에 놓인 검은 눈송이는 흑진주처럼 영롱한 빛으로 반짝이다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으면. 왕비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듯 그런 말을 뱉고 말았다. 마음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닌가요? 몇 달 후 왕비는 공주를 낳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는 굴뚝에서 빼내온 아이처럼 온몸이 새까맸다. 시녀들은 어쩔 줄 몰라 비명을 질렀지만 왕비만은 그 새까만 공주를 품에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 아이를 흑설공주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흑설은 검은 눈이란 뜻이었다. 왕비는 흑설공주에게 하얀 망토를 입히고 몹시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흑설공주가 첫 돌이 되기 전에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가 없어도 흑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지만 공주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백성들은 모두 공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가 막히지. 임금님도 왕비님도 모두 고귀한 하얀 피부를 갖고 계신데 어째서 공주는 저렇게 온몸이 새까맣지? 아유, 보기 싫어라. 아버지인 왕마저 공주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다. 오호, 어째서 백설공주의 딸이 흑설공주가 되었단 말인가. 비록 내 딸이지만 사랑스럽지가 않구나. 흑설공주는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만을 찾아다녔다.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어 먼지만 쌓이고 있는 궁궐의 작은 도서관이나 정원 귀퉁이의 덤불숲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흑설공주는 어느덧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들쥐나 새 같은 작은 짐승들과도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공주는 책 한 권을 들고 숨어서 읽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궁궐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끼익! 낡고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방 한쪽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바로 진실의 거울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해서 백설공주의 새엄마였던 왕비의 속을 끓게 했던 바로 그 거울. 흑설공주도 백설공주 얘기를 그림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눈에 그 거울을 알아보았다. 백설공주가 무지 유명했나 보군요. 흑설공주는 문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흑설공주는 가만히 거울 앞으로 가서 소매로 먼지를 닦은 다음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그러자 거울 역시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거야 물론 공주님이지요. 흑설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흑설공주는 거울의 말에 깜짝 놀라 뒤로 나동그라질 뻔했다. 거울마저 나를 놀리는구나. 흑설공주의 뺨 위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거울은 그런 공주를 보면서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새 왕비는 흑설공주가 옆에 있으면 자신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옛날 이야기에 흔히 나오는 고약한 새엄마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흑설공주를 악착같이 데리고 다녔다. 그날도 왕비는 흑설공주를 무도회에 데려가려고 궁궐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마침내 다락방의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아니, 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뭘 하는 거니? 자, 나와 함께 무도회 가자꾸나. 멋진 드레스도 준비했단다.
흑설공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어머마마, 저는 정말로 무도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하루라도 그냥 있게 해주세요. 네? 왕비는 속으로 짜증이 치밀었지만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기 싫어도 자꾸만 나가야 한단다. 그래야 멋진 왕자님들도 만나지. 그러다 왕비는 진실의 거울을 보게 되었다. 어머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실의 거울이구나. 어디 한번 나도 물어볼까?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왕비는 이제 흑설공주는 까맣게 잊고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참 목소리로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 왕비님도 물론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흑설공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 왕비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엉터리 거울 같으니. 세상에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하는구나. 질투심에 불탄 왕비는 흑설공주를 보고 싸늘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정당하기 싫다면 이 다락방에서 아예 나오지 말거라. 하지만 흑설공주는 어둡고 먼지 덮인 그 방에 갇혀있는 편이 환하고 화려한 바깥 세상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 다락방엔 옛날부터 내려온 책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귀여운 생쥐들도 놀러오고 저녁에 창을 열면 털이 부드러운 박쥐들도 날아들어 흑설공주는 심심한 줄도 몰랐다. 쥐나 박쥐와 놀고 있는 흑설공주의 검은 모습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이제 사람들은 흑설공주가 마녀라고 수군거렸다. 왕비는 일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며 어느 날 왕에게 말했다. 전하, 흑설공주가 마녀라며 모두 처형하라고 야단입니다. 이러다가는 공주가 위험해질까 겁이 납니다. 차라리 공주를 숲속 깊은 곳에 따로 살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왕 역시 그런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오.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니 위험에선 구해줘야지. 왕비가 알아서 잘 숨겨주도록 하오. 왕비는 그 길로 악명 높은 사냥꾼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흑설공주를 숲속 깊이 데려가 죽이고 오너라. 백설공주 때처럼 거짓을 고했다가는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니라. 사냥꾼은 흑설공주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는 칼을 높이 쳐들고 흑설공주를 죽이려 하였다. 백설공주 때랑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군요. 여러분, 오늘 나레이터 Z가 들려드렸던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책을 누가 지었는지 궁금하죠? 이 책은 이경혜 작가가 지었습니다. 이 작가님은 1992년도 문화일보 동계문예 중편 부문에 과거술래가 당선된 뒤로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은 책으로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유명희와 무명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혜 작가님은 이 책을 지으면서 우리들은 각자 모두 아름다움이란 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냥꾼 흑설공주를 백설공주 때처럼 살게 놔둘까요? 아님 흑설공주를 죽일까요? 만약 살려준다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 내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